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4월 22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뭐 미국 증시 주말 중에 이제 다 보셨을 테니까 기술주 2%,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이제 엔비디아 10% 밀렸고, 그것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에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겠죠. 근데 이제 이번 주 월화수 요 정도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 지수를 어떻게 좀 만들어 줄지 그거에 대해 좀 포커싱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어느 정도 지금 구간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구간이긴 합니다. 이게 뭐 엄청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지금 그래도 한 10% 가까이 밀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부터는 이제 예수금 들고 계신 분들은 한번 주머니 좀 슬쩍슬쩍 열어보면서 어떤 좀 좋은 종목들이라던가 이런 거 골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뭐 이제 지수랑 같이 엮으면서 당일주의 보시고, 뭐 요거는 지수 나쁠 때는 항상 기본 베이스입니다. 베이스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 보시고, 자, 뭐 미국 선물, 뭐 비트코인, 나머지 그다음에 이제 장 열리면은 엔비디아, 뭐 미국 선물이랑 WTI, 그다음에 환율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묶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밤중에 좀 새로운 뉴스가 번쩍하고 등장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월요일 오늘 이제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22일부터 25일 이렇게 있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오면은 사실상 원전이랑 이제 방산 이야기를 예전에 이제 붙였던 국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원전이나 방산에서 뭐 좀 추가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폴란드 국방차관이 이제 이번 주에 방한 예정인데, 요게 조금 간당간당한 내용도 있긴 해요. 폴란드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방산 무기들 뭐 사간 것 때문에 호재로 좀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얘네들이 지금 한국 정부에 우리나라한테 이제 금융 보증 요구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살짝 좀 배짱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신한 제13호 스펙 이런 거 뭐 신규 상장 정도, 그리고 계속 이제부터 실적 큰 빅기업들 실적 따라서 이제 지수 향방이 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화요일은 테슬라, 수요일은 메타, 목요일이 일단 조금 더 중요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금요일은 좀 비어 있고 한데, 이런 기업들 실적 따라서 이제 좀 방향 정해 줄 수 있지 않나.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엔비디아, 이게 지금 ASML 밀리고 TSMC 밀리고 했는데 그쪽이랑 조금 사업성에서는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 엔비디아가 10% 밀린 게 SMCI 예비 실적 발표해야 되는데, 얘네가 왜 생략했지?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그러면 얘네가 생략한 이유가 실적이 안 좋아서 생략했나? 자연스럽게 엔비디아까지 엮이면서 우려감으로 밀린 부분이라 이게 좀 바로 턴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좀 잘 봅시다. 엔비디아 필두로. 이런 흐름으로 밀렸구나 정도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달로 넘어가면은 뭐 5월 MSCI, 알테오젠, 현대일렉, 엔캠 이런 것들이 이제 편이 유력하다. 5월 16일 HLB, FDA 신약 승인 기대감 있고, 그다음에 5월 22일은 활용 정점 찍어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아직 요게 이제 딱 한 달 남았어요. 그다음에 한중일 정상회의는 뭐 할지 안 할지 아직 확정난 사항은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매그니피센트 7, M7들 실적이 좀 답을 줄지, 증시 불안함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중동 지역 정세 이제 계속 불씨 살아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분명히 연준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좀 딜레이에 대한 신호라던가 가능성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6월 달에 원래 이제 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 뭐 9월 혹은 올해 뭐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금리 인상을 할 금리 인상은 근데 하더라도 0.25 한 번일 거예요. 그거 넘어가지고 초과시켜서 하기도 쉽지 않고, 금리 인상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뭐 너무 공포감 가지시는 분이 있는데, 애초에 일단 금리 인상을 지금 하려면은 인플레가 좀 멈춘다가 아니라 다시 급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중동 지역 기름 같은 거, 원유
가격이 막 미친 듯이 급등하면은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고 금리 인하를 언제 하냐가 지금은 메인인 것 같아요. 금리 인상 0.25 한 번 하더라도 거기서 공포감이 클까요? 해봤자라는 거를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대충 알고 있거든요. 금리나 어차피 할 거잖아. 근데 그거 언제 하냐? 이거에 이제 메인으로 포커싱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그거는 너무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에 뭐 인플레가 너무 급등한다.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딱 갑자기 뭐 원유가 자고 일어났더니 막 150대 있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그 정도 선을 생각해 두면 될 것 같고 국방력 키우는 뭐 호주가 기에 하나 방산 계열사 총동원 요 내용도 있지만 폴란드 차관단에다가 뭐 루마니아 포탄 탄약 제조사 두 곳도 방문 있는데 일단은 좀 방산 쪽이 결국에 얘네는 수급주죠. 그래가지고 실적 엮이는 애들이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일단 폴란드는 한국항공우주랑 현대로템 K2 전차는 일단 엮여 있죠. 그렇기는 한데 일단 대부분이 다 차트는 고만고만합니다. 결국 그날 이제 좀 수급 잘 들어오는지 뭐 최근 시황 대비해서는 얘네 좀 나름 준수했던 부분은 있거든요. 수급 상태는 그래도 결국에는 잘 들어와야겠죠. 그리고서 AI 광풍의 전선주도 들썩 저번 주에도 좀 강했었는데 20년 만에 상승 사이클 탔다. 그래가지고 어딨냐 AI 관련 해서 저번 주도 좀 강했었고 지금 종목들이 신용이 키움에서 좀 뭐가 딱 달라진 거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 키움이 신용이 좀 많이 풀렸어요. 막혀 있거나 뭐 검은색이거나 하던 것들이 대체적으로 뭐 물론 최근에 뭐 핫했거나 뭐 시장에서 좀 관심 많이 쏠리던 그런 종목들은 이제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좀 보기 좋은 연한 초록색 그다음에 조금 이제 짙은 녹색 이런 식으로 많이 풀려 있죠. 왜? 시장이 안 좋아서 이제 반대 매매를 하던가 그런 게 이제 나오니까 신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도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즉 지금은 시장이 반대 매매랑 같이 좀 엮여 있기는 하다. 이런 부분들 이거는 뭐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만큼 지금 이제 손절 나오거나 하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개인들이 울면서 이제 좀 손절하면은 그런 곳은 이제 슬쩍슬쩍 또 좋은 구간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뭐 변압기 20선을 좀 얘네는 지수랑 그렇게 좀 밀리면서 연동되지는 않았죠. 지수는 밀리는데 얘네는 좀 준수하게 버텨준 종목들이 워낙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선 쪽도 사실상 현대일렉, LS일렉 이런 애들은 이제 그 신고가 뭐 계속 좀 갱신하거나 움직임, 그다음 뭐 다음 달 뭐 편입 이런 이슈도 좀 엮이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선 시리즈들 요 정도까지가 상당히 좀 셌던 AI 관련 주들이지 않나. 그래서 이게 실적 기대감이 꽤 큰 것 같기는 합니다. 수급 동반해서 들어오는 종목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둘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뭐 유류 창고 폭격했고 다음 주에 유가 동향 촉각이다. 촉각 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장관 우크라이나랑 평화 협상은 해도 휴전은 안 한다. 이 말은 뭐 좋은 거지 않나 싶은데 어중간하게 휴전하고서 이게 지금 의도는 그거더라고요. 휴전을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심기일전해가지고 재정비한 다음에 다시 전쟁할 수 있기 때문에 휴전은 안 할 거다. 할 거면은 아예 평화협상으로 전쟁을 끝낸다. 이런 내용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은 아직 뭐 협상 테이블 앉거나 그러진 않고 뭐 계속 공격 이야기 있으니까 그리고 이란 때리니까 네타냐후 지지율이 좀 거짓말처럼 껑충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공격 장난감 수준이다. 대응 않겠다. 이번 거는 대신에 여지를 좀 달아놨죠. 다음번에 또 뭔가 도발을 하면은 그거는 또 철저하게 보복하겠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에서 주말 중에는 좀 이란이랑 이스라엘 확전으로는 안 넘어가고 둘 다 양측 다 그냥 겉핥기식으로 슬쩍슬쩍 때리고 땡 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공격 장난감 수준 대응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하다 주말 중에는 일단 중동 지역에서 별 이벤트 없이 지금 좀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네타냐후 하마스 우리의 모든 제한 거절했다. 곧 추가 공격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아직 있기는 해요. 물론 하마스가 이란은 아니죠. 이란은 아닌데 이란 밑에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뭐 등등 중동 지역에서 좀 그 거칠게 행동하는 애들은 거의 다 이란이랑 엮여 있거든요. 이란한테 뭐 이제 무기 지원을 받든 뭐 자금 지원을 받든 그걸 힘으로 갖다가 계속 뭔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은데 이런 뉴스는 좀 나중에 건드리고 하면 이란에서 또 발끈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란이랑 이스라엘은 결국 전면전에 대해서는 지금 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미국이 이스라엘은 그만해. 야, 너 진정해. 그다음에 이란한테는 너 이스라엘 한번 건드려봐. 우리 있어. 이런 느낌으로 왔다가 둘 다 이제 좀 강제로 제어하는 느낌이지 않나 싶은데 중동 지역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해운우님 3주째 상승, 전주 대비해서 뭐 계속 좀 상승 쭉쭉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홍해, 그 다음에 지금 저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결국에는 넘어가진 않았는데 호르무즈 해협도 나중에라도 봉쇄되고 하면은 유가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고 거기다 이제 뭐 물류 봉쇄 같이 엮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재명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 영수회담서 논의할 의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예전에 이제 지역 화폐 키워드로 갖다 좀 엮였었던 그런 내용인데 지역 화폐론 에이텍 시리즈 그다음에 코나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뭐 SM 이런 종목들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차관단 포탄 탄약 제조사 두 곳도 방문 이거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기고 그리고 지금 미중 갈등도 계속 이어지고는 있어요. 아직 진짜 관세 확정 짓고 막 해가지고 막 싸우고 그런 건 아닌데 계속 으르렁거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갖다가 뭔가 법안 하나씩 지금 통과하는 모습들이 있고 해서 중국에서도 뭔가 액션을 좀 취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관세로 중국 때리기, 통상 갈등 격화되는 거 좀 예고됐다. 바이든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3배 인상. 중국 측에서는 당연히 모든 조치 취할 것이다. 여태까지 계속 그랬죠. 미국이 먼저 때려요. 그리고서 중국은 맞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격. 먼저 공격을 하진 않고, 근데 미국이랑 중국 둘 다 막 서로 그냥 경제적으로 갖다 무너뜨릴 기술은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 당연히 채권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확 쏟아내고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미국 양명련 뭐 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 미국 하원에서 이제 주말 끼고서 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하원 두 개의 전쟁에 안보 지원안 전격 처리 그리고 틱톡 강제 매각법 수정안도 통과 그래서 6개월에서 뭐 1년으로 늘어난 거는 있기는 한데 기간 자체는 그래도 결국에는 빨리 지분 넘겨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러시안, 이란, 중국 위협 미국 하원 우크라이나 플러스 이스라엘 플러스 대만 130조 원 지원.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우크라이나는 전쟁 계속 중인데 거기다 뭐 무기 지원 이런 거고 이스라엘도 비슷한 관점이죠. 그리고 대만은 중국에서는 좀 대만한테 뭔가 어, 트레이딩 하는 거를 좀 싫어하는 액션이 계속 있습니다. 왜 시진핑이 내세웠던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대만 건드리지 마라. 계속 미국한테 그걸 어필하는데 이전에 바이든이 시진핑 만나고도 그랬었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우리는 그걸 건드릴 생각 없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액션은 튀어나오는 모습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미국 일주일 안에 무기 공급 시작, 우크라이나 지원 박차. 그래서 여기 지금 일단 미국이 중국한테 규제 얘기 나오는 건 조선,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전기차 관련 테마가 있고 중국은 나중에 뭐가 나올진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미중 갈등에서 부각이 대표적으로 됐던 거는 중국이 전 세계 이제 히토류 뭐 90% 이상 생산 그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흑연 관련주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이제 식량 이야기 좀 나올라나 싶기는 해요. 뭐 계속 그 뭐 미사일 뭐 부각시키고 이런 것들 유류 창고 폭격 그다음에 나중에 또 뭐 전쟁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식량에 대해서 뭐 또 땡깡 부리거나 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이게 결국 법안이 뒤에 상원으로 넘어갈 텐데 상원은 별 문제 없이 표결될 겁니다. 넘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있고 틱톡, 강제 매각 이런 키워드가 좀 여기 나는 거. 자, 그래서 뭐 미중 갈등부터 해가지고 음, 미중 갈등주는 보통 히토 그 페라이트 관련해서 삼화전기, 삼화전자 그리고 히토류 관련해서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애들이 최근에 이제 밑에서 좀 스멀스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미중 갈등이 계속 좀 격화될 수 있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반짝반짝하는 흑연 관련해서 상보랑 크리스탈 신소재 얘네들 120선도 슬쩍 올라타는 모습이 있기는 해요. 이러다가 뭐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좀 반짝하는지 그리고 뭐 나머지 해지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다 엮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동 지역은 원유 관련해서 한국 석유는 지금 단기가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훈구랑 중앙에너비스 이런 애들도 근데 힘주면은 좀 단기가열 들어갈 수는 있겠죠. 이런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극동유화도 금요일 날 아마 그래서 한번 좀 튀었는지 그리고서 뭐 물류, 해운 같은 거 해운이랑 같이 엮이는 키워드이긴 한데 해운 운임 따라서 흥하해운. 근데 요 종목은 지금 좋진 않아요. 이미 좀 대주주 매도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앞에 매물도 좀 있긴 있거든요. 작진 않아요. 여기서 최근에 계속 3천원씩 줄줄이 터져가지고 흥하해운이랑 뭐 대한해운, 해운 시리즈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히고 하면은 물류 이런 거 정도까지는 기억해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사는 이번에 이제 한번 돈을 슬쩍 붙이면서 움직임을 좀 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라도 뭐 또 북한이 요즘 좀 조용해요 이상하게 그런 것도 언젠가 이번 정권 내에서는 또 도발 이어질 수 있겠죠. 이 정도에다가 조선 철강 이런 것들은 뭐 조선주 정도 철강이랑 이런 건 원자재 관련 주이기 때문에 조선 관련해서는 현대 미포 이런 애들 수급 금요일 날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턴 시키니까 그냥 바로 좀 연동되면서 종가까지 10% 끌어올린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이탈이 없어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현대미포 이런 애들 중심으로 좀 보지 않을까. 그리고 뭐 바이오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지수 연동 대래도 분명히 있고 차트를 한번 좀 잘 보세요. 바이오에서는 좋은 차트인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밑으로 더는 밀리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일정 다가오고 하면은 변동성 커질 수 있는 거는 기억은 해 두셔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텀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가 오늘 개파락하고 어떤 포지션을 잡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우선적으로 엔비디아 따라서 밀리긴 밀리겠죠. 밀리는데 저는 결국 한번 좀 돌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YIK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반도체 좀 강한 애들 DIT 뭐 STI는 좀 그렇고 AP 시스템 얘는 반도체가 아니에요 지금 좀 따로 번외 그다음에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YC캠, JNTC 그다음에 이제 뭐 필옵틱스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AGI 또 있고 유리기판은 지수 대비해서 강했었습니다. 종목들이 지수가 밀리든 하든 밀리든 말든 5일선 밑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뭐 신고가 계속 좀 트라이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JNTC는 지금 시간이 또 센데 일단 아침에 개파락했다가 좀 다시 트라이 하나 그런 것들 지수 따라서 일단 연동이 되긴 될 거예요. 이거 외에도 너무 많죠 반도체는. 그래서 올해 온디바이스 키워드는 꼭 계속 눈을 봐야 됩니다. 삼성 따라서 뭐 엑시콘, 네오셈, 그다음에 뭐 QRT,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HBM 뭐 이런 시리즈들도 있고 반도체는 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게 올해는 유리기판 HBM, CXL, AGI, 뉴로모피 요 키워드들은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아직 기대가 살아있기는 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고점에서 시황 불안불안하고 한데 좀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랑 겹쳐가지고 나오지 않았나. 근데 그런 경우에는 또 빠르게 턴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뉴스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리아 관련해서 뭐 이제 CNR 리서치 이런 것도 이제 좀 개별주들이 좀 부각이 됐었고 hed지는 뭐 최근 대표적인 게 그 석유주 그다음에 금리 인상 그 은행
요 정도 좀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뭐 2구 산업도 계속 꾸물꾸물 요거 지금 이런 구간까지 좀 트라이하는 모습들이 있기는 한데 자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어느 정도 좀 맡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기판, AGI, 뉴로모픽, CXL, HBM 그리고서 미중 갈등은 조선, 태양광, 알루미늄, 철강 그리고 중국에서 만약에 이제 보복 얘기 나오거나 일단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 강하게 푸시하고 관세 부여하면은 시장에서는 이 미중 갈등 어차피 나올 거니까 히토류 흑연을 부각은 시켜요. 지금 쟤네들이 종목들 반짝반짝한 게 그냥 미국이 중국 계속 때리네? 따라 어차피 히토류 뭐 무기로 쓰든 얘기 나올 확률이 높겠네 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있고 주말 중에 이제 비트코인 그 반감기 그거 끝나면서 뒤에 뭐 좀 상승세 만들어 주는지 그리고 지역 화폐 이번 주에 뭐 이제 금주 야당 대표랑 대통령 만남 이런 것들 그리고 해지 테마도 일단 눈은 둬야겠죠. 그리고서 뭐 원자재부터 해서 AI 전선 변압기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결국 지수를 턴시키면서 어디 섹터가 같이 움직이냐 이거 이제 좀 잘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매매 잘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는 또 좀 큰 기회 될 수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조가 잘 곤두 세우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